전 세계 모든 전투기 같은데 이제 블레이드가 없는 장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블레이드 역할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만 집어넣으면 될 게 아니야라는 제 생각입니다. 압축 공기로 대신하고, 이런 거를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의 어떤 엔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안에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기만 집어넣으면 이거 100개가 움직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개를 가동할지 30개를 40개를 가동을 할지 그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압축 공기 넣어가지고 그랬다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또는 연료량을 좀 줄이거나 해가지고 추력을 줄이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런 것이 동일한 굵기가 아니라 대중소, 화력이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많은 화염을 내뿜는 게 있고, 이제 대중소로 틀리게 해서 융합열을 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하나지만, 또는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있었을 때 그 옆에다가 이런 것을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몇 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어떤 블레이드 있는 장치에 딱 추가로 옆에다 배치해서 추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구 형태의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 뒤, 위, 아래, 양옆을 좌우로 둬가지고 이런 추진체를 연소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둬가지고,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면 기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런 압축 공기를 대신해서 하고,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을 해서 언오프 방식으로 앞뒤로도 위아래도 좌우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비행체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숫자는 그렇죠. 많이 배치할수록 또 유력이 세고요. 그 중에서는 대중소, 화력을 좀 크게 내는 게 있고,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섞어서 쓰면 이게 융합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섞인다는 거죠. 융합열로 더 강한 파워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정 같은데도 여기서 앞뒤로 프로펠러 방식이더라면 앞뒤로 위아래로 좌우로 달아서 이게 그쪽으로 이제 어뢰가 딱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해서 이쪽으로 패워버리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쪽을 패워버리고, 위로 온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쪽을 가동해서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이렇게 크게 선회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전투기처럼 이렇게 크게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크게 선회한 듯 할 필요, 요거를 살짝만 비키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의 전투기나 잠수정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드론 같은 데도 이 개념을 탑재할 수 있겠죠. 드론에도 사방대 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현재의 비행기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추력을 내뿜는 이런 엔진이 하나나 둘 이렇게 쌍발 엔진이거나 그런데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선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오면 싹 피해버리고, 이쪽으로 오면 싹 이렇게 피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 방식인데, 이런 거를 미니 구조로 연료를 분사하는 이런 거를 미니 구조로 버너를 많이 넣는다는 거죠. 밑에 넣어가지고 연탄 구멍식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서 밑을 태워도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체가 좀 클 때는 사선 땅을 태우지 않고 사선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사선 분사하면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띄우는 이런 방식과 밑으로 추가로 좀 싸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약간 프로펠러 방식으로 조금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프로펠러를 기체 안에서 돌려주는 방식도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비행체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현재 있는 전투기에도 사선 분사라는 개념을 가지거나, 프로펠러 방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수정 같은 데서도 그러거나 배에서도 그렇고, 사선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분사를 해주면은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력과 양력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개를 놓으면 비행체의 무게가 또는 배의 무게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공간을 미끄러지시지 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초공동 오래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싸가지고 기체를 어떤 마찰력으로부터 공기 마찰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요. 그것은 밑으로도 내뿜을 수도 있어요. 밑으로 내뿜어서 공중에 좀 떠 있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프로펠러가 돌리든지 이런 방식도 밑으로 내뿜을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을 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의 막을 어떤 비행체의 어떤 금속이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로서 압축 공기로서 보호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체의 금속 같은 데는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 여러 겹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페인팅 할 때도 그 페인팅 자체에도 들어가고 페인트 자체에 들어가고 연소기관 내부에 안에도 이와 같이 엔진 윤활유, 엔진 윤활유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역시 같이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 연소기관 자체에도 넣어서 제조를 하는 기술을 씁니다. 연소기관 내부에도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내뿜어서 이렇게 안에 연소실을 보호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가 빨라지려면 하나의 엔진이다 그러면 하나의 엔진으로 엄청난 열을 하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합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열을 분산해 갖고 동일한 추력을 나타내자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큰 거 하나의 엔진 둘 바야 이걸 100개를 두자, 이런 거를 100개, 1000개를 두자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50개만 쓰고 100개짜리다 그러면 50개만 이렇게 가동을 하고 50개는 놔두고 20개 가동하고 하나 놔두고, 그럼 이제 비행체가 엔진 어떤 이렇게 분사, 연료 분사를 해가지고 태우는 방식이 있어서 몇 개가 고장 나도 나머지가 살아있으면 기체는 생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100개 중에 5개 고장 나도 95개는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이제 이렇게 어떤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게 100개가 안에 또는 20개가 안에 10개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각각에게 압축 공기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를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수정 같은 데서도 현재로서는 큰 거 프로펠러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작은 거 프로펠러를 많이 둬가지고 그 중에서도 대중소라는 프로펠러 사이즈를 잠수정 같은 데 대중소로 둬서 특히 앞으로 나가는 추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림으로 이것이 강하게 융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비행체의 어떤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추력을 앞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움직여 낼 때도 대중소라는, 이렇게 드론처럼 위에 달려 있는 이런 프로펠러조차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릴 수 있고 그 중에서 대중소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가 같이 달려서 하나의 회전축을 통해서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돌리면 더 파워가 세질 거라는 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잠수정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에다 프로펠러를 달아가고 부상을 할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위로 뜨거나 이런 현상. 앞으로 밑으로 어떤 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또 배지만은 약간 위거선처럼 약간 살짝 수면 위를 떠가지고 바다 위의 수면을 떠가지고 살짝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위기선 형태의 그런 어떤 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겸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을 가로사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 1cm나 0.3cm 그 다음에 0.1cm 차이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드론 조종할 때 보면 스틱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펜 방식으로 해서 사전 좌표를 5군데 이렇게 찍어주면 드론이 그 안에서 몇 군데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또 촬영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랑 뭐 군용 뭐 이렇게 폭격기가 아니라 이렇게 밑을 갖다 공격하는 데다 그러면 5군데 공격하고 돌아오고 그 5군데 공격할 때도 각각 다른 무기를 쓸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목기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 수조 방식을 5군데, 10군데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자율주행 차량도 또 로봇도 이런 식으로 사전 좌표, 호텔에서 서비스한 로봇이다 그러면 방을 5개를 각각 다른 거 갖다 놓고 다시 모기지로 돌아오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이렇게 원반 형식의 진공 청소기잖아요. 좌표 수저 방식으로 방 어디만을 청소하라 그럼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음성 명령도 돼요. 음성 명령도 되고 또 다른 방식도 됩니다. 그쪽만 딱 청소하고 모기지로 돌아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또는 한 군데, 2군데, 3군데 시장에 좀 이거 여기 청소해 사람 하듯이 그러면 거기만 딱 청소하고 다른 데를 청소하지 않고요. 이렇게 렌터카다 그러면 어떻게 몇 군데 그러니까 배달 차량이라 그러면 몇 군데 화물 차량이 배달하고 다시 이렇게 무기지로 돌아온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드론 같은 그런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죠. 일종의 드론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위치 추적기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서 뮤비 촬영이다.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뮤비 촬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장난감 로봇이다, 애완견이다, 이렇게 로봇에다 로봇에다 사용할 수 있어요.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걔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의 얼굴을 카메라 인식과 음성명, 또 그날의 암호, 열려라 참깨 이런 걸 정해갖고 뭐 지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해서 그 애완견 로봇이 나만 따라다니는 내 명령만 듣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을 조종할 때도 전용 단말기, 은행 인터넷 뱅킹 하듯이 전용 단말기라는 이런 방식을 동원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암호 설정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보내오는 모든 영상이 내가 이렇게 정한 암호를 그렇죠. 암호가 설정이 돼 있어서 나한테 오고 전용 단말기인 나한테만 오고 전용 단말기를 갖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적군이 그것을 중간에 전파를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종할 수 없게 암호 설정 기능을 두고 전용 단말기 저희들 암호를 풀라 그래도 이제 그게 암호를 풀어야지 영상을 볼 수 있다든지 드론에서 촬영한 통신 교신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 통신을 들어도 이렇게 전파 안에 이렇게 암호 설정이 돼 있으므로 그걸 풀어야지 통신 내용을 해독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이거 보면은 CCTV나 운영 감시 카메라는 것이 하늘의 정찰 자산도 카메라 있잖아요. 그러면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는 이게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수저 방식 표시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같이 겸용하고 얘가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자기 촬영하고 모든 카메라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해서 그거를 상대방을 눈 크기, 이렇게 코 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판별하고 이목구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런 또 이 카메라가 자기가 감시 범위 밖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의 사람이 어떤 좌표와 숫자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카메라에게 전송을 하고 그 좌표를 따라 다른 카메라가 또 추적을 합니다. 로봇도 이제 이와 같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와 같이 여러 개의 로봇이 또는 수십 대나 수백 대의 로봇에서 협동해서 추적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나 다른 정찰 자산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동일한 좌표와 숫자 방식 그래서 어디 좌표로 그 사람이 움직이거나 어떤 군사용 차량이 움직이거나 하늘의 비행체가 움직이거나 이것을 연속해서 그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은 CCTV도 앞으로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 군용 감시 카메라, 위성 카메라, 위성에서 하는 통신 그런 것들도 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을 할 때는 이제 이런 통신이 이렇게 전용 단말기라는 데 들어서 우리가 지정한 서로 그냥 맞아야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암호를 해독해야만 그 통신 내용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이게 어떤 홈캠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막 봐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와이파이를 통해서 보면 그럼 이거를 여기서 전용 단말기 제도 나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서 그 연동되는 단말기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직접 통신 아니 인터넷망을 거치면 거기다가 소비자가 정한 암호 설정 기능이 있어서 영상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결 보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해킹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일단 이런데 앞으로 TV도 이제 컴퓨터화되고 컴퓨터 플러스 TV 또는 인터넷 플러스 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도 이제 무선 TV 갖고 다닐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곧바로 TV로 전화를 걸거나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직접 전화를 걸고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직접 스마트폰에 전화하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 회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반상회도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깔아갖고 반상회를 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도 깔든지 이런 방식도 할 수 있어요. 1대1대 다자간 통신 또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사람들에서 방송 서비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음악 스트리밍 한다든지 자기네들 제작한 방송을 틀어준다든지 유튜브 방식으로 하루 20개 틀어주면 방송 아닙니까? 유튜브 그냥 쭉 나열해 놓나 시간대별로 틀어주나 이게 가지고 정부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방송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면 100개나 2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스마트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유튜브 또 넷플릭스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삼성 어디든지 간에 이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LG가 됐든 앱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탈취하면 통신과 방송이 되는 이런 서비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도 엄청난 시장이죠. 이게 현재는 케이블 TV, 위성 TV, IPTV도 앱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통신과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무료로 주는 데도 있고 또는 어떤 자기 회원이 아니면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요금 부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제가 이렇게 거론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는 페이스북에 적용하는 인터넷 무료 전화를 회원들끼리 스마트폰하고 연동하거나 집이나 회사 유선전화 연동하면 큰 시장이 된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랬는데 애플하고 가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네, 전 세계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 또는 어떤 슈퍼 배달까지 하고 택배, 거점 택배를 해서 500m, 100m마다 다른 회사 택배도 다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우유 대리점처럼 해가지고 택배 물량 갖다 주면 500m, 1km 안에 있는 택배 물량 걔네들이 다 소화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토바이를 통해서 하든 가족을 통해서 하든 알바를 고용해서 하든 슈퍼 아까 배달의 민족처럼 슈퍼 음식점 이런 데도 물건도 배달해 주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택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는 더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어떤 애플이 됐든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고 슈퍼마켓 만들잖아요. 그럼 슈퍼에서 배달해 주잖아요. 전 세계 아마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약간 돈을 입금을 해가지고 계좌를 형성해줘요. 그리고 이제 팀원 UMF 사태처럼 여기서 돈을 빼내지는 않고 다른 결제 대행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거나 다른 데서 결제를 할 때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전 세계 이제 인터넷 뱅킹 회사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은행이 동시에 구축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유튜브 같은 데는 전 세계 은행 동시에 개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전화로 나의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전화로 계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급해도 되냐라고 문자로 옵니다. 결제를 yes 하면 되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카드도 발행을 해가지고 카드 번호 카드 매출을 해도 되느냐 그럼 예스 하면 거기도 역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카드 발급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 엄청난 이게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 이와 같이 하시면 전 세계 대상으로 이렇게 통신과 방송도 앱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앱 방식이라 하면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돈이 안 들어요. 엄청나게 이거는 큰 돈이 들 수, 돈도 투자 비용도 안 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체 기술에서 이제 현재 어떤 KGGB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 탄핵 재래식 폭탄에다 날개 키트를 달아서 움직이는 구조에 있어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피토가 방식으로 바람을 빨아들이고 뒤로 내뿜는 여기다 환풍기 팬 같은 것을 뒤나 앞에 달자고 얘기를 했죠.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겠죠. 또는 여기다가 어떤 태양력, 풍력이 제일 낫겠죠. 풍력 같은 걸로 전기를 자재해 태양광이나 등을 생산해서 그걸 2차 전지를 달든지 아니면 곧바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제 방식이 어떤 금속 배터리, 전기 구리막대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렴 구조를 갖춰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배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2차 전지를 달든 여기다 축적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서 프로펠러 돌리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하고 마지막 스퍼트 꽂힐 때는 목표를 공격할 때는 이렇게 이런 화력을 동원해서 움직여서 달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프로펠러 방식으로 동원해 공기 주머니를 탑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좌표하스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 좌표하스 방식을 이제 유도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되게 싸잖아요. 재래식 무기인데 재래식 폭탄인데 비행기에서 한 10,000대 정도 상대방 영웅 밖에서도 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전파로 여기다 전용 단말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전파로 얘한테 그 목표가 이동하면 이동 표적을 갖다 가르쳐줘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보면서 상대방의 물체와 나와의 거리를 물체 크기를 따라 판별하는 이런 기술로 상대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크기라는 게 있죠. 사람의 크기라는 게 그걸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측 이 방식을 따라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하면 돈이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로봇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고도의 정찰 자산이 얘한테 상대방 목표가 이동했으면 그 좌표하스 방식을 얘한테 그 좌표에 이동한 걸 가르쳐줘요. 그럼 얘가 유도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재래식 폭탄인데 되게 그걸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 그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를 또는 공기 주머니 다는 거,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 구조에도 달 수 있다 그랬죠. 공기 주머니로 좀 달아주면은 좀 더 항속거리가 길어진다. 뭐 이런 KGGB 이런 것들도 역시 맞아요.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도 압축 공기를 현재 자동차에다가 또 달아가지고 기존에 이제 상관없이 달아갖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드론 같은 데도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좀 더 채공이 오래 가게 하거나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일단 무게를 좀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을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 같은 데는 이제 프로펠러 달 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의 프로펠러 파워가 세지겠죠.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 열차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양옆으로 또 이렇게 쭉 배치해가지고 열차도 이렇게 움직이지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열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옆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크고 작은 대중소가 들어가고 양옆으로 사이드로 쭉 배치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그래서 튜브 안에서 움직이는 뭐 열차도 되고 열차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으로 어차피 전기로 움직이니까 그게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추력을 아예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열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행체들의 통신에 대해서도 전용 단말기 제도와 어떤 통신 왔다 갈 때 어떤 암호 설정 기능을 든다 그러죠. 그래서 암호를 풀어야지 통신이 되는 이런 통신이 수신과 송신과 수신을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암호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거를 현관문 비밀번호,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탑재해서 현관문 이렇게 딱 어떤 열고 닫고 자동차 열고 닫고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에요. 네. 삼성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제 기술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를 이런 비행체의 통신에는 서로 다른 전파를 쓸 수도 있어요. AM, FM 라디오를 우리가 수신하잖아요. 서로 다른 전파를. 그럼 송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통신 방식이 된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어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런 데도 태블릿 PC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20개도 할 수 있어요. 40개, 100개도 할 수 있고, 유성통신 같은 거는 100개, 10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00개 있듯이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개 들어가는 거예요. 호출 번호가. 그럼 그걸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방식을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각각 전파를 잡아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회사에서 어떤 통신과 방송을 이렇게 무선으로 제공해 준다면 그것도 잡아가지고 AM, FM 라디오처럼 돈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KT가 같은 사무실 안에 KT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든 안 울립니까? 각각 다 울리죠. 네, 그런 방식을 데스크탑, 노트북 안에 모든 통신기기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유성연에서는 한 10,000개 정도 호출번호 넣어주면 통신이 엄청 빨라지겠죠. 속도가. 제 방식이면 이제 동영상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1년 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통신 회선이 많으면 각각 다른 파형으로 이렇게 송수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시 1년 번호를 통해 재조립하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가 이게 데스크탑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있다. 그 10개를 나눠서 분산하면 속도가 얼마나 처리가 빨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선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통신칩이 대중소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면적에 제한이 있다. 스마트폰 같은 데 그러면 통신칩이 현재보다 작은 단위로, 작은 정보를 잘게 쪼개서 오니까 작은 단위로 만들어도 돼요. 통신칩이 대중소로 들어가 소자리가 엄청 많아지네. 소자리가 작은 통신칩이 5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스마트폰, 데스크탑, 위성통신 이 개념을 따라서 통신칩을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은 이렇게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전파를 유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유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다. 동축 케이블을 전력선은 전기선은 어떤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통신선은 얇아야 된다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현재보다 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케이블 안에 3개 예선, 5개 예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가정에 이제 컴퓨터 통신 우리가 인터넷 제공 받잖아요. 유선으로. 그럼 거기서 3개 예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어떤 1년 번호를 탑재해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3개 예선을 통해서 나눠서 동영상 1개의 정보다 그러면 나눠서 가면 속도가 빠르죠. 10개 재선이면 더 빠르죠. 이런 식으로 회선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통신칩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작은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20개가 있다. 그럼 그 20개 회선을 통해서 한다든지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가 12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 되잖아요. 도로가 되는 거죠. 정보의 도로. 그것도 쪼개서 보낸다는 거죠. 동영상 1개의 정보를 쪼갰다. 100개를. 그럼 100개의 통신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와서 저장하고 연산 읽고 쓰기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1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이렇게 딜레이 되고 늦어지겠죠. 마치 정체 상태에 있어서. 이거는 그래 통신에서는 유선이든 무선이 늘리는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정에 이제 데스크탑에 광통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광통신 선로도 그렇죠. 5개에서 손님 여기 5개의 선을 넣어드릴까요? 3개의 선을 넣어요. 그래서 통신 선로가 많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현재는 유선 전화선도 지금 이렇게 그거를 인터넷으로 일부 제공하는데 속도가 좀 늦죠.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유선 전화망을 구리선을 좀 더 얇게 만들어서 외피만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3개의 선, 5개의 선 이렇게 선수를 늘려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인터넷이나 그래서 그 3개의 선을 통해서 각각 뭐 하나는 문자 보내고 하나는 영상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선에 많아지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그럼 TV 안에서도 앞으로 이제 인터넷 TV가 같이 결합되거나 컴퓨터 TV의 결합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들어가든지 광소매선이 들어가든지 유선 전화선 그것이 이제 선이 들어가든지 현재보다 선을 하나의 회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 5개 회선, 10개 회선도 들어가서 정보통신 도로가 많아요. 정보를 잘게 쪼개서 각각 분산 처리해 빨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